안녕하세요. 이렇게 다시 인사드리게 되어 참 기쁩니다. 오늘은 중년의 연애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나름대로 전다고 생각했는데 세월이 흘러보니 어느덧 거울 속 제 모습도 제법 중후한 느낌이 들더군요. 그래도 마음만은 늘 풋풋하게 인생의 새로운 인연을 향해 열린 자세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지내다 보니 제 주변에도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분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겪었던 다양한 일들이 지금 떠오르는데 그때 느꼈던 감정들을 솔직하게 따뜻하게 나눠보려 합니다. 혹시라도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나 위로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먼저 어느 날 제 지인 중 한 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으셨는데 듣다 보니 제게도 큰 울림이 있었기에 이렇게 공유해 봅니다. 그분은 예전에 결혼 생활을 하다가 아쉽게도 이혼을 겪으셨고 홀로 지내던 시절이 길었다고 하시더군요. 연애를 한참 쉬시다가 어느 날 문득 다시 누군가와 손을 잡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마음을 먹고 나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감이 잘 오지 않아 난감함을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스스로도 중년이 된 지금 주변의 시선도 신경 쓰이고 자신이 제대로 이성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던 거죠. 그분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 또한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기에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전했습니다. 중년이라고 해서 너무 조심만 할 필요는 없다고. 오히려 나이 들면서 생긴 여유롭고 너그러운 모습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조심스럽고 신중한 태도 자체가 때론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움츠러들 필요는 없다는 취지였지요. 그때부터 그 지인분은 조금씩 마음을 여셨고 저 역시 그분을 응원하면서도 제 경험담을 곁들여 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게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그분이 직접 겪은 실제 사례를 들려주신 거죠. 등장인물은 정 선생과 강 여사. 두 분 다 환갑을 훌쩍 넘긴 후반의 나이시지만 마음은 아직 한창이라고 하셨습니다. 정 선생은 예전에 사업을 크게 하셨다가 지금은 한 발 물러나 편안히 지내고 계시고 강 여사 또한 결혼에 한 번 실패한 이후 혼자 지내시다가 자녀들이 다 성장한 뒤에야 비로소 마음 편히 본인을 돌볼 수 있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만나기로 약속했던 날, 정 선생이 집에서 직접 만든 음식과 함께 과일, 빵, 그리고 강 여사, 손주에게 줄 작은 장난감까지 준비했다고 하네요. 이 장난감이 참 묘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어린 외손주가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직접 챙겨오다니 그 섬세한 마음이 먼저 돋보였던 거죠. 두 분이 만나자마자 정 선생은 조금은 수줍지만 진심 어린 얼굴로 말씀하셨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 지금 조금 떨립니다. 예전부터 실은 강 여사님처럼 마음이 따뜻해 보이는 분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직접 뵈니 제 느낌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말을 들은 강 여사도 살짝 수줍게 웃으며 화답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다정하게 다가와 주시는 분은 참 오랜만이라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우선 만남 자체가 반가우니 편하게 생각하고 차라도 같이 한잔해요. 집 안에 들어서니 맛있는 음식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생선 요리가 눈길을 끌었는데 강 여사가 좋아한다는 소식을 들은 정 선생이 정성껏 2마리를 구워 놓았다 하더군요. 그 광경을 본 강 여사는 정말 놀라워요. 이거 직접 손질하고 조리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정성스레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진심으로 감격스러워 했다 합니다. 두 분이 자연스레 부엌으로 이동해 냄비에 든 다른 음식들도 확인하는데 그 중에 밀가루 반죽으로 만든 음식이 놓여 있었답니다. 강 여사가 또 탄수화물을 밥 대신 다른 형태로 즐긴다던 이야기를 언뜻 들으신 정 선생이 굳이 귀찮음을 무릅쓰고 손수 만든 거라고 하네요. 이 작은 배려가 오히려 더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강 여사는 저는 평소 밥보다는 밀가루 음식이 취향인데 이런 디테일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챙겨주셨는지 너무 마음에 듭니다라며 환하게 웃으셨답니다. 그렇게 두 분이 식사를 즐기면서 서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취향부터 생활 패턴까지 공통점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술이나 담배, 춤이나 큰 모임에 대한 취향이 비슷하니 대화가 더 잘 통했다고 하네요. 정 선생이 저는 굳이 시끌벅적한 자리보다는 조용히 산책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차 한 잔 마시는 걸 좋아합니다. 강 여사님은 어떠세요? 라고 물었고 강 여사도 저도 그래요. 시끄러운 장소보다 한적한 곳에서 둘이 천천히 이야기 나누는 걸 선호해요. 종종 혼자서 가까운 공원을 걷기도 하고 별다른 약속 없으면 집에서 편안히 시간을 보내곤 하죠. 라며 화답하셨답니다.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으며 편안한 분위기가 무르익는 와중에 두 분이 나이를 확인한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나이를 따지는 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국 사회에서 적지 않은 분들이 상대 연령대에 관심을 가지니까요. 정 선생은 강 여사님은 저보다 2살 어리시군요. 그런데 정말 젊어 보이십니다. 저는 솔직히 50대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라고 솔직하게 칭찬했다고 해요. 그 말을 들은 강 여사는 살짝 얼굴이 붉어지면서도 어머, 저 그런 말 진짜 오랜만에 들어요. 감사해요. 저야말로 정 선생님이 훨씬 활력 있어 보이시니까 반가운 마음이 큽니다. 라고 대답하셨다고 하네요. 서로의 경제적 사정이나 가치관도 조심스레 나누었다는데 그 과정에서 강 여사가 저는 상대방이 저보다 재산이 많고 적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성실함과 믿음이 있는 분이라면 그걸로 충분해요. 혹시 무슨 일로 돈이 모자란다면 저도 제 돈으로 채우면 되니까요.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정 선생이 크게 감동해서 역시 눈으로 봤을 때도 느꼈지만 마음이 정말 넓으시네요. 저도 물질적인 부분을 너무 많이 따지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분이 더 좋아요. 실제로 함께 있으면 웃을 일이 더 많아지잖아요. 라고 화답했다고 합니다. 두 분이 경제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층 더 편안함을 느꼈다네요. 식사를 마친 뒤에 거실로 자리를 옮겨 커피를 마시는데 갑자기 정 선생이 깜빡했는데 오늘 제 생일입니다. 사실 일찍 말씀드리면 괜히 강 여사님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았어. 지금 말씀드려요. 라며 수줍게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강 여사가 깜짝 놀라며 정말요. 오늘이 생신이라니. 이건 축하해야죠. 제가 직접 간단하게나마 면을 끓여 대접해 드릴게요. 배가 아주 부른 건 아니니까 금방 먹을 수 있어요. 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날 그렇게 즉석에서 라면이든 국수든 만들어서 두 분이 함께 후루룩 먹으며 소소한 생일 잔치를 했는데 그 풍경이 얼마나 정겹고 따뜻했는지 모른다고 하시더군요. 정 선생은 생일날 이렇게 좋은 분과 함께 시간을 보낼 줄은 몰랐습니다. 저로서는 오늘이 2배로 기쁜 날이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고 강 여사도 저야말로 감사하죠. 이렇게 성의껏 준비해 주시고 또 제 취향까지 배려해 주시는 분이 흔치 않거든요.
저도 오늘 아주 즐거웠습니다. 라고 하셨다네요. 결국 두 분은 그날 이후로 더 자주 만나고 서로에게 맞추고 배려하는 법을 하나하나 익혔다고 합니다. 중년이라는 나이 때문에 주저하거나 부끄러워하기보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세월이 쌓아준 여유와 경험을 장점 삼아 더욱 자연스럽고 성숙한 교감을 이룬 셈이죠.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흐뭇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나이와 상관없이 사랑은 충분히 아름답고 뜨겁게 이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중년 여성분과의 만남이나 데이트에서는 어떤 점들을 조금 더 신경 쓰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해왔던 조언들, 그리고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례들을 바탕으로 몇 가지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선 중년 여성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진심이라고 믿습니다. 말로만 예쁘게 꾸미거나 멋진 말을 하는 것보다는 작은 행동 하나라도 정말로 상대를 위하는 마음에서 나올 때 그 효과가 크더라고요. 예를 들어 처음 만날 때 지나치게 거창한 선물보다는 상대가 좋아할 것 같은 작은 소품이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음식 등을 준비하는 편이 훨씬 더 진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꼭 비싼 것이 아니어도 되죠. 마음을 담은 것이라면 어떤 물건이든 자연스레 빛을 발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대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년 여성분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편안히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경우가 많더군요. 저도 그랬습니다. 연애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도대체 어떤 말로 상대를 사로잡나요? 하고 물어보실 때가 많은데 사실 꼭 특별한 기술적인 말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대가 하려는 이야기를 열린 태도로 들어주고 중간중간 따뜻한 시선을 주며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서로 가깝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생긴다고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이에게 호감을 느끼게 마련이니까요. 다음으로 약간의 스킨십이나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에 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지요. 물론 섣불리 접근해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반드시 상대의 반응을 살피고 상황에 맞게 해야 합니다. 저는 길을 건널 때 가볍게 손을 이끌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팔을 살짝 내밀어 주는 정도부터 시작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순간들을 조금씩 늘려나가면 어느새 함께 걸을 때 손을 잡는 행위나 자연스러운 포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 타이밍과 배려심이겠지요. 무조건 내 욕심대로 다가가면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 중년 여성분들은 생각보다 사소한 배려에 깊은 감동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 들어갔을 때 문을 먼저 살짝 열어주거나 겉옷을 챙겨드리거나 음식을 나누어 담는 등 평범해 보이지만 챙김이 느껴지는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조금 과장일 수도 있지만 길을 걷다가 상대방의 신발끈이 풀렸을 때 자연스럽게 무릎을 굽혀 묶어준다든지 상대가 무거워 보이는 쇼핑백을 들고 있을 때 주저없이 들어준다든지 하는 모습에서 배려가 엿보이면 그게 오래도록 머릿속에 남게 되더군요. 한 번의 커다란 이벤트보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일 때 신뢰와 호감이 커진다는 걸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는 그저 요란하고 큰 이벤트가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깨달았습니다. 관계라는 건 매일매일 마주치는 사소한 순간들이 더 중요하더군요. 하루 한두 번씩 주고받는 안부나
함께 식탁에 앉아 밥 한 끼 나누는 일상, 몸이 조금 아플 때 챙겨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모이고 모여서 커다란 사랑이 된다고 말이죠. 그게 중년이든 아니든 연애의 기본이긴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특히나 그 가치가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상대방과 관심사를 공유하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각자 살아온 시간이 있으니 취미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의외로 공통 지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가령 영화 감상을 좋아한다면 함께 극장에서 영화를 본 뒤 서로 감상을 교환하는 것만으로도 유대감이 생기더군요. 예전에 저는 클래식 음악 공연을 보러 갔다가 옆자리에 앉은 분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분과는 끝내 연인 관계로 발전하지는 않았지만 예술 감상이라는 공통 관심사 덕분에 인간적인 친밀감이 생겼고 지금도 때때로 소식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죠. 이런 식으로 함께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본다면 중년 여성분과의 만남에서도 훨씬 풍성한 대화와 추억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대화 중에 서로에 대한 농담이나 장난스런 제스처도 잘만 활용하면 관계를 한 단계 가깝게 만들어 줍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하다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 더 예뻐 보이세요 라고 농담처럼 말했을 때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웃고 받아준다면 그 순간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지거든요. 물론 이때도 수위를 조절해야 합니다. 상대가 불쾌해할 만한 지나친 장난은 금물입니다. 대화에서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예민하게 살피면서 가벼운 농담으로 분위기를 푸는 것이 좋겠지요. 제가 또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는데 한 번은 소개팅 비슷한 모임에서 중년 여성분 한 분을 처음 뵈었습니다. 커피를 함께 마시며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분이 갑자기 그런데 왜 이렇게 저한테 스스럼 없이 얘기하세요? 저 사실 무뚝뚝한 편이라 이런 대화가 어색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편안하네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말이 많은 편이라 그럴 수도 있고 혹시 저 때문에 부담스러우시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뭐든 조절 가능합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분이 싱긋 웃으면서 아니요.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오랜만에 편한 대화를 해서 좋아요. 이런 느낌 참 오랜만이라 신기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보려고 노력하면 그렇게 서먹함을 금방 없앨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날 것의 대화가 의외로 큰 매력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그 이후로도 저와 그분은 종종 만나 차를 마시며 인생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도 좋은 지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중년 여성분들은 특히나 오래 살아온 경험으로 인의 상황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고 성숙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얕은 거짓말이나 보여 주기식 행동은 그리 호의적으로 보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더군요. 차라리 솔직하게 현재 처지를 이야기하고 오히려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대하는 태도가 더 매력적으로 비칩니다.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 문제든 있는 그대로 털어놓고 그것에 대해 함께 고민하거나 의논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괜한 허세나 과장된 태도는 오히려 불편함을 줄 뿐이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중년기에 접어들면 서로의 가정사나 개인사로 인해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혼 경험이 있거나 배우자를 여의었거나 자녀 문제 등 다양한 사연이 있을 수 있지요. 이럴 때 상대가 그 상처를 조금이라도 언급한다면 함부로 조언을 하기보다는 먼저 진심으로 공감해 주는 편이 좋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제 사연을 털어놓았을 때
의외의 참견이나 조급한 해결책을 들으면 더 마음이 다치곤 했거든요. 하지만 그랬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식으로 따뜻하게 들어주기만 해도 그 순간 마음의 무게가 덜어지고 상대를 향한 신뢰가 커지더군요. 이런 세심한 태도가 중년 연애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중년 연애는 단순히 겉모습이나 스킨십을 넘어서서 서로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배려하는 모습이 최우선이라고 믿습니다. 정성과 세심함이 깃든 행동, 그리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대화가 핵심이겠지요. 중년 여성분들은 이미 많은 인생 경험을 쌓아오셨고, 감정적으로 쉽게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애정과 진실한 관심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이런 점을 이해하고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상대가 편안함을 느낄지, 어떤 행동을 보일 때 마음속에 다가갈 수 있을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방법들이 결국은 모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 어린 연결을 돕는 도구라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요란한 이벤트 없이도 따뜻한 말과 소소한 배려 하나로도 얼마든지 서로에게 깊은 호감을 줄 수 있으니까요. 저 역시 이렇게 연애 상담을 하면서 제게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분들께서 작은 변화로 인해 큰 결실을 맺는 장면을 지켜볼 때면 정말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혹여 중년 여성분을 만나게 되신다면 좀 더 당당하고 따뜻한 자세로 다가서셨으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상대방도 함께 마음 문을 열고 다가와 줄 거라 믿습니다. 제가 경험한 실제 사례를 조금 더 덧붙이자면 예전에 한 분은 평소 댄스를 즐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여성분이 가벼운 춤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직접 무료 강습에 등록해 연습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발이 꼬이고 몸이 뻣뻣해 웃음을 샀지만 그 작은 노력이 상대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다고 합니다. 굳이 좋아하지 않던 일을 나 때문에 해보려 한다는 사실 자체가 감동이었다고 그 여성분께서 제게 이야기하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결국 마음을 쓰면 쓰는 만큼 상대는 그것을 알아주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돌아오게 마련이죠. 사람마다 성향도 다르고 걸어온 길도 다릅니다. 어떤 분은 여행을 좋아하고 또 다른 분은 조용히 독서하는 걸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의 취향이 어떤 방향이든 조금만 신경 쓰고 배려한다면 충분히 함께 즐길 수 있는 접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대 이상의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함께 하다 보니 생각보다 나도 그 분야를 좋아하게 됐다는 놀라운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지요. 이런 것들이 연애의 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제가 중년 연애를 바라보며 느낀 것은 서로가 적절히 의지하면서도 독립적인 시간도 존중해주는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을 키워 나갈 때는 당연히 함께 보내는 시간이 소중하지만 그렇다고 항상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중년 이후에는 각자 해온 일이 있고 각자 삶의 영역이 확고히 자리 잡혀 있을 때가 많아서 서로에 대한 기본 예의를 지키고 공간을 존중해 주는 태도가 큰 호감 요인이 됩니다. 특히 무조건 내가 만나자고 했을 때 만나야 해라며 강압적으로 나오거나 지나치게 감정적으로만 얽매이는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거나 지칠 수 있습니다. 가령 오늘은 저녁에 친구들과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쉽지만 다음에 더 즐거운 자리에서 뵙고 싶네요. 라는 식으로 미리 서로 약속을 조정하고
상대 시간에 대한 배려를 보이는 것은 기본이자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소소한 존중이 반복될 때 결국 서로가 자유롭고 편안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저 개인적으로는 중년의 시기가 오히려 연애하기에 더없이 좋은 때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이미 인생의 여러 곡절을 겪으면서 어느 정도 성숙해졌고 젊을 때처럼 감정에만 치우치지 않을 수 있으니 더 깊이 있는 교감이 가능하니까요. 가볍고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인생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를 찾고자 하는 진지한 마음이 있기에 서로에게 더 솔직하고 진솔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때로는 우리처럼 나이 든 사람들이 무슨 연애냐 하고 주변에서 넌지시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에는 나이가 따로 없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이 시기에 하는 연애가 더 애틋하고 소중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제 삶을 살아가고 사회에서의 책임도 어느 정도 덜어지거나 안정을 찾는 시점이므로 이제야말로 나 자신을 돌보고 내가 정말 원하는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거니까요. 더불어 상대 여성분이 내 삶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중년 남성분들 중에는 은퇴나 직장 문제로 인해 스스로 움츠러들거나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럴 때 옆에서 따뜻하게 말 걸어주고 가볍게 산책을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큰 힘이 되거든요. 반대로 여성분 입장에서도 인생 후반전을 함께 웃고 걸어갈 믿음직한 파트너가 있다는 것은 삶의 질을 크게 높여줍니다. 이렇듯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또 무엇보다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인생에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상담을 해드릴 때도 결국은 진심을 담아 상대와 대화하고 배려하며 상대가 전해오는 마음에 기쁘게 화답하는 것, 이 핵심이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거창한 재력이 없더라도 이런 마음가짐이 있다면 충분히 멋진 연애를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 중년의 문턱에서 새로운 인연을 기다리며 망설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부디 용기를 내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진심으로 듣고 싶어지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것만큼 가슴 뛰는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이 모든 게 결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만 열면 언제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 사람과 또 다른 인생의 풍경을 그려 나갈 수 있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작은 몸짓과 배려가 커다란 감동을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것들도 진정성이 깃들면 달리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오늘 어떠셨습니까? 라는 안부에도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 짧은 문장이 받는 이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곤 합니다. 저는 이를 여러 사례를 통해 직접 확인했습니다. 대화가 끊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리액션하며 들어준다거나 평소 상대가 좋아하던 간식을 조그맣게라도 사다 건네는 행동 등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쌓이고 쌓이면 엄청난 신뢰와 정으로 이어지더군요. 혹시 중년 여성분과의 약속 자리에 나가신다면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말로만 하지 말고 상대를 대하는 눈빛과 태도에 진심을 담아 보십시오. 나는 당신이 궁금하고 당신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전달되도록 노력해 보시면 어느새 그분도 마음을 슬며시 열어줄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중년 연애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사례부터 지인에게 들은 경험담까지 돌아보면
결국 결론은 하나로 모입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서 교감하고 서로가 진정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것.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라는 말을 저는 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연애하는 모습을 보니 어떤 분들은 오히려 중년 이후에 더 뜨겁고 성숙한 사랑을 꽃피우시더군요. 이 글이 혹시라도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 채널을 응원해 주시고 좋은 말씀 건네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양한 연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면서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언제나 건강 유의하시고 마음속에 있는 따뜻한 온기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즐거운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연애의 문이 그리고 마음속 꽃길이 활짝 열리기를 바라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